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반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셔서 저 아시나요 혹시? 여기서 상황극 같은 거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그림 작가입니다. 그림이나 혹시 예체능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 계시냐? 조명이 엄청 세네. 혹시 계시나요? 여기? 안 계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살겠냐? 얘들 밥 먹여주냐? 밥 잘 먹고 삽니다. 어떻게 그림 그려서 예술을 해서 작가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는지 그런 얘기 하려고 나왔어요.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하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선물도 드릴게요. 저희 집 단청하는 집안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타의에 의해 단청을 배우게 됐습니다. 진짜 하기 싫었어요. 저는 서양화가 좋았고 반고나 클림트 같은 작가가 되길 원해서 여기 옆에 있는 추계예술대학교에 서양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고 제가 20살 때 가출했어요. 지금 15년째 가출 상태예요.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지금은 철거됐지만 아현동 꼭대기 작업실에서 그림도 그리고 작업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320 반지하 작업실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2003년 4월에 가출을 해서 공식적으로 했던 일들이고요. 비공식적으로 했던 일들이 더 많겠죠. 여기 좀 큰 것들이 그나마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일들입니다. 여기 신촌 노랑통닭에 가셔도 제 벽화가 있어요. 10년 만에 졸업을 했고 5천만 원짜리 A4 용지를 들고 과연 내가 이 5천만 원짜리 A4 용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테리어 업자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남을 수는 없고 벽화도 장기간 하기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서양 화가로 살아가자니 시장성이나 다름없어서 학비를 전부 내고 남은 2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컴퓨터와 타블렛을 샀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패션왕이라는 만화가 한창 이슈가 될 때였어요. 제 후배의 친구였고 기안84는 사실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별 만화 같지도 않은 만화로 되게 돈을 잘 번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뭐 희미 씨랑 술도 먹고 요즘은 몇 번 만나긴 했지만 그래서 나도 만화 잘 그릴 수 있는데 나도 스토리도 꽤나 써놓은 게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입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타블렛 사서 연습을 했죠. 웹툰 많이 보시죠? 일주일에 몇 컷이나 될까요? 한 화. 예. 네, 100컷이 넘어요. 저는 전공 특성상 한 컷을 몇 달간 그리던 사람이었기에 안 되더라고요. 100컷이. 한 4컷 그리면 다시 위에 컷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있고 그렇다고 만화를 포기해야 되나? 한 2달 만에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쨌든 유화를 전공했고 인테리어를 했고 만화로 돌아왔고
내가 세계에서 먹힐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어릴 때 친구랑 우리 30쯤 되면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아티스트가 되자라고 중2병 걸렸을 때 얘기했던 게 생각나서 왜 세계 100위일까 생각해보니까 세계 100위쯤 되면 세계 1위라고 하고 다녀도 별반 상관없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뭘 하면 세계 100위 안에 들 수 있을까? 엄청 생각해봤고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찾은 게 다시 불교였습니다. 불교. 불교 미술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출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서양화를 전공하고 만화를 그리려고 했다가 다시 불교로 돌아간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불교 안의 내용들에 집중을 해봤어요. 어릴 때는 진짜 재미없게 봤던 내용들이었는데 먹고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팔상도라는 부처의 일대기를 8가지 장면으로 그린 태몽을 꾸고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알게 돼서 출가를 하고 고행 끝에 마귀를 물리치고 설법 후 떠났다 라는 8가지, 이건 뭐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에요. 그 부처의 일대기를 담은 팔상도라는 그림을 재해석해서 그렸고요. 뭐 또 10대 제자, 사실 그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이게 지금 2700년 전이 지나서 야 옛날 얘기지, 그때 당시엔 엄청 힙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GD급이셨겠죠.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캐릭터들도 현대화시켜서 그렸고요. 그리고 순수미술 작가님 뭐 사진이나 영상 작업도 했습니다. 이게 뭐가 같으세요? 뭐라고? 타리. 아니, 땡. 불상의 아랫면이에요. 이게 3M이 붙어 있고, 제가 막 집에서 나름 불교 공부를 하려고 불상 타러 갔더니 조계사 앞에서 굉장히 좋은 목재 안세형 보살을 소개하시면서 이게 정말 좋은 거고 영험하다. 그래서 타려고 바닥을 봤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써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절하고 있는 게 결국 이것들이구나. 그런 뜻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전시를 불교 박람회라는 곳에서 했고, 스님들한테 100% 난 욕을 먹겠다. 그래도 뭐 부딪혀보자 했는데 첫 판매가 됐고요. 봉은사의 스님이 사주셨어요. 이거 먹히는구나. 엄청나게 전시를 했죠. 여기 파괴신 주호민 작가님이랑도 같이 불교 박람회 전시를 했고요. 다행히 불교 박람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저 친한 래퍼 형이 야, 네 이런 그림은 분명 외국에서 먹힐 거야. 영어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봐.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일주일 만에 영어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한 달쯤 뒤에 무슨 스팸 메일 같은 게 왔어요. 보통 영어로 오는 건 다 스팸 메일이잖아요. 보니까 제 이름도 써있고 뭐 붓다 어쩌고 써있어서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니 네덜란드 국립세계문화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전세계 불교 문화재와 미술품을 모아놓고 전시를 한다. 거기에 네 그림을 전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영어 메일이었어요. 전세계 15개 정도 불교 국가, 불교 문화권 국가들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모아놓고 전시를 한 1년간 전시를 했고요. 암스테르담과 레이든 2군데서 했고, 저는 팔만대장경과 우리나라 대표로 갔습니다. 웬 한인회 아저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불교를 좋아하시는구나. 대사님이셨어요. 좀 쫄았어요. 일본에서는 데츠카 오사무라는 작가의 붓다라는 만화가 왔고요.
전시는 작년 2월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다들 뭐 네덜란드어 잘 하시죠? 누가 이렇게 뭐 빌보드 차트나 인기가요 같은 거 있진 않지만 저는 저 혼자서 그냥 세계 1위라고 생각하고 지내요. 왜냐면 이런 건 나밖에 안 했고 앞으로도 나만 할 것 같고 그렇게 저는 원치 않았던 불교 현대 미술 작가가 되었어요. 불교 미술이 싫어서 가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불교 현대 미술 작가가 되었고 불교 방송, 절 같은 데서 스님들과 굉장히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차려입고 작가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 뭐 알도 없어요. 작가여야 하니까 다니는 거고 저도 힙합 진짜 좋아하고 굉장히 병맛이고 B급 코드 선호합니다. 그런 것들을 숨기고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작가니까 내 안에서 또 다른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밸런스를 맞추자 해서 다스릴치 자기기 양치기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왕은 제가 원피스 좋아해서 그림왕이라고 주셨어요. 이게 제 명함이에요. 네. 실제 제 명함입니다. 양경수 양치기 두 가지를 분리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여기 옆에 연희동에 한 5년간 살았었는데 그때부터 그래 웹툰도 아닌 일러스트도 아닌 한 컷으로 된 그림들을 어차피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려보자 그렸고 지금은 사라진 스토리볼이라는 다음 서비스에서 연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고료라는 돈을 받게 됐어요. 고료. 그 전에 벽화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림 전시를 해서 팔아서 번 돈이 아닌 고료는 진짜 좀 다른 의미였어요. 진짜 소통해서 바로바로 공감해서 받은 돈. 물론 이만큼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값진 그리고 어쨌든 순수미술 서양공한 저한테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내용들을 내가 말했을 때 사람들이 공감을 할까 생각했고 딱 3가지 카테고리가 생각났어요. 제 막둥이 동생이고요. 이번에 연대 시험을 칩니다. 잘 부탁드려요. 최대 입시를 하고 있고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시험을 본다니까 그 최대 관련 분 안 계시죠? 저랑 16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좀 학비를 버느라 올해 10년 정도를 대학 생활을 해서 많은 동기 후배들이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 제 친구들입니다. 예전에는 뭐 게임 얘기 같은 거, 농구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탈모 얘기 많이 하고요. 직장 상사 욕 엄청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그려보자. 내가 갑자기 무슨 60세 CEO의 어디 회장님의 삶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내 주변에 내가 경험했던 걸 그려보자 해서 맨 처음 그린 그림은 아기 그림이에요. 내가 경상도 분 계시나요? 네. 저 유리 뒤에 계시네요. 경상도 분들은 내가 아가라고 하시죠. 내가 아기가 아니다. 표준어로 내가 아니다. 그런 펀치라인이 있어요. 제가 동생이랑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지내면서 분명히 얘도 속으로 많은 생각이 있을 텐데 왜 말을 못할까 해서 그런 그림들을 그렸고요. 카카오 스토리라는 서비스에 먼저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디 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연희맘, 신촌맘 이모티콘을 만들었죠.
또 다른 방식의 제 그림으로 돈을 버는 우리 손안에서 2,000원, 3,000원 내고 사는 것들이 저에게 밥을 먹여줬어요. 그리고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컷짜리 직장인 그림, 야치기 그림입니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고 제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번 달 말에 퇴사를 하는, 저도 그 친구 덕에 이 그림을 처음 그렸었고요.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걸 그려봐야겠다 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그렸죠. 이 그림을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람달이 됐으니 아는 수단이나 주세요라는 일본 책에 사파를 넣어달라. 또 그 사파를 제가 그리는 그림으로 넣었고, 이 히노 에이타로라는 사람이 작가인데 그분도 늘 그 얘기를 하네요. 왜 한국에서 자기 책이 잘 팔리느냐, 일본에서도 잘 안 팔렸는데 사파 때문인 걸 알았으면 좀 좋겠네요. 이 책을 하고 이 담당자와 제 단행본을 하게 됐습니다. 실어증입니다. 일하기 실어증. 저한테 SNS라는 공간은 단순히 싸이월드 시대처럼 일기장이나 어떤 음식을 올리는 그런 플랫폼은 아니었어요. 전시장처럼 어떤 그림을 어떤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전시장이었고 제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인스타에 맞게 정사각형으로 계속 작업을 했고요. 사람들이 올리거나 넘기는 거를 귀찮아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무조건 한 컷만 그렸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이건 역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대화 중에도 쓰고 있고요. 제가 도전 만화 할 때는 쳐다도 안 보던 네이버 것들이 최초 한 컷 만화를 연재하자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이버는 좀 그래도 네이버니까 좀 더 재미보다는 진지한 내용을 담아봐야겠다 해서 많은 직업군의 한 컷, 잡다 한 컷이라는 그림을 그렸고, 회사원들뿐만 아니라 승무원분들, 소방관, 헤어 디자이너, 택배기사, 은행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서비스도 하고 육체도 힘든 직업들 위주로 거의 매일매일 인터뷰를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음악도 만들어 왔어요. 작사를 제가 했고요. 그 웹툰의 OST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었고, 저작권협회 작사가로 등록이 되어서 매달 2,800원 정도씩 들어오고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광고에 적합한 한 컷이었는지 광고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연예인들이 왜 광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정관장이라는 홍삼에서 패키지 콜라보 했어요. 그리고 정관장에서는 제 그림으로 배우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패키지도 나왔었어요. 전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내 그림으로 이렇게 더 광고가 되고, 그게 역으로 연기를 하고 상품화까지 될지. 그래요.
KBS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김과장이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그림을 그려달라. 그림이나 어떤 만화가 드라마가 된 적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 드라마의 내용의 일부를 만화로 다시 표현해달라는 그런 작업은 최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미가 있어서. 근데 사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겠지만 그때 당시 SBS에서는 이영애 씨가 나오는 사인당이 준비 중이었고 MBC에서는 SME 투자한 미싱라인이라는 드라마가 준비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자. 김 과장 같은 경우는 정말 그림이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구나를 알게 해준 그런 작업이었어요. 덕분에 포상휴가로 세부도 같이 갔다 오고 연예인들도 많이 봤어요. 막 빵도 나왔고요. 무슨 핫도그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삼겹살. 이쯤 되니까 도대체 왜 자꾸 이유가 있겠죠. 유니클로 작업을 했고요. CGV는 둘째 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도대체 나는 그림만 그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암보험까지 연결시키면서 내 그림을 활용할까? 당연히 분석을 해봤겠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SNS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유튜브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어떤 놀이의 방편도 분명히 되지만 그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게 그림이 됐던, 영상이 됐던, 음악이 됐던 그 활용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걸 소비하고 있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켜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 그렇게 그 시장 자체의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당연히 전체 작업 자체로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래서 작가라는 직업이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파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그림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무리고요. 제가 직업군들을 만나면서 직업군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을 그리면서 직업이 뭐길래 이렇게 일하기 싫을까? 이게 직업의 뜻이더라고요. 직업의 뜻.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근데 우리가 하는 직업에는 적성과 능력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너무 빠져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 네가 일을 구하면 네가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해도 돼. 네가 대학만 가봐. 네가 직업만 구해봐. 그래서 적성과 능력을 찾는 일을 낭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구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자기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들 힘든 것 같아요. 전 작가니까 제 직업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직업 혹은 사회라는 건 개개인이 모여서 사는 것들이고 개개인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자기 삶을 살아야 그 단체, 그 사회도 행복해진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직업으로 작가를 삼고 있는 작가 양경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